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인 여성 구독자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곁에 두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간에 말이죠. 맘 같아서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돈이 얼마나 되든 사고 싶은 심정이에요. 더욱이 제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꺼내도 생각해봐도 쓰리고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제는 이 이야기를 꺼내도 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다독여줄 사람이 있어서 이곳에 용기를 먼저 내보게 됐습니다. 그럼 제 쓰리고 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젊었던 시절 저는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로에게 한눈에 반한 저희는 고민할 것도 없이 결혼을 약속했고 바라던 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이 기적 같기만 했던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의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반쪽이었던 남편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일찍이 사별하게 된 저는 그 후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고 내내 홀로 지내왔습니다. 아이도 없고 한창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다 보니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자꾸 재혼을 권하곤 했어요. 친구들이며 가족들이며 모두 제가 죽은 남편을 잊고 새 출발하기를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의 권유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혼자 지내왔습니다. 아프게 끝났던 결혼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죽은 전 남편을 잊지 못해서인지 쉽게 누군가를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건지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혹시 너무 고립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려 시작했던 동호회였는데 다들 나이가 있어서인지 동호회 회원들은 거의 다 기혼들이었어요. 사별한 저를 제외하고는 딱 한 사람, 성수 씨만 저처럼 짝없이 혼자였죠. 몇 년 전 이혼을 했다던 성수 씨는 전처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저나 성수 씨나 둘 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혼자 된 사람들이다 보니 저는 성수 씨와 제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도 혼자구나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서로 짝없이 혼자 있는 저희가 안타까워 보였던 건지 괜히 저희 두 사람을 두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더러 잘해보라며 말을 얹고 모임 때마다 제 앞에서 성수 씨에 대한 칭찬을 하며 저와 성수 씨를 엮어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구나 싶어서 적당히 넘기려고 했는데 판이 깔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외로웠던 건지 왠지 분위기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성수 씨에게 어쩔 수 없이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며 지켜본 성수 씨가 매너도 좋고 착한 걸 보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성숙 씨 역시 제가 싫지 않은지 저희는 금방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전보다 편해졌을 뿐 저희의 관계가 달라졌던 건 아니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건지 용기가 없었던 건지 대놓고 호감을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동호회 모임에서 사람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늘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 따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 단둘이 남겨진 바람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묘하게 흘러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참 별짓을 다 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큰 어른들이 이런 게 재밌는 건지. 누가 보면 사춘기 소년 소녀들인 줄 알겠어요. 아무래도 모임 사람들은 저희가 잘 됐으면 싶은가 봐요. 자기들은 다들 짝꿍이 있어서 그런 건가? 오지랖이 넓어요. 자기들은 안타까워 보였겠죠. 이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죠. 뭐 저야 혜진 씨처럼 아프게 사별한 것도 아니고 제 선택으로 이혼한 건데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외로운 마음에 혜진 씨한테 관심 가진 건 아닙니다. 혜진 씨가 좋은 사람이라 관심이 간 거죠. 제가 혜진 씨에게 호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람들 때문에 휩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정말 혜진 씨 진지하게 알아가고 싶거든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혜진 씨에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괜히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근데 저한테 호감이 있다면서 왜 고백은 안 하세요? 제가 거절할까봐 그러세요? 저도 성수 씨한테 관심 없지는 않은데. 예? 그게 고백하기엔 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요. 용기도 안 나고요. 왜요? 혹시 이전 결혼에 대한 미련 같은 게 남아있어요? 저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니요, 절대요. 그 사람이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제가 여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전처 때문이긴 하네요. 제가 배신을 당했다 보니 그 상처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누구를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혹시 그 사람도 날 떠나면 어쩌나, 또 버림받으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혜진 씨에게도 호감이 있으면서 선뜻 표현을 못하겠고요. 이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미안해요, 혜진 씨. 이 사내놈이 자신있게 고백도 못하고 우물쭈물 겁쟁이처럼 굴어서. 그게 어떻게 성수 씨 탓이에요. 저는 이해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 남편 말고 누굴 또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게 겁나더라고요. 근데 겁이 난다고 계속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용기 내봐요. 혼자는 어려워도 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내가 먼저 용기 내볼게요. 성수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늘 밝은 표정이라 걱정 없어 보였던 성수 씨가 알고 보니 상처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자신의 상처를 가감없이 얘기해 주는데 그런 상처받은 모습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왠지 모를 모성 본능을 느끼게 했는지 제가 먼저 한번 만나보자고 선뜻 제안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랑을 하는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상처 입은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그 후로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만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실히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만나보자 했던 저희가 2년을 만나면서 서로를 향한 애정과 신뢰가 더 깊어졌고 그 사이 저희는 더 진지한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정이 있었던 저희가 재혼을 생각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한 진심과 깊은 애정이 용기를 갖게 해줬어요. 그 후 부부가 된 저희는 그 후 2번의 아픔은 없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해왔죠. 남편과 제 결혼 생활은 노력하는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지내다 보니 크게 싸울 일도 부딪힐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저희 부부에게 갑자기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혼한 전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내 전처 있잖아.
그 사람 지금 아프대. 뭐? 당신 전처가 아프다고?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나 봐. 근데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한 모양이더라고. 그 사람이 가족도 없고 주변 지인이라곤 친한 친구 한 사람뿐이라서 말이야. 그래서 뭐?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지금은 친한 친구 혼자서 챙기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 일이 있을 거고 혼자는 힘들다 보니까 나라도 가끔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그 여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우선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 가족도 없이 혼자 견뎌야 한다고 하니까 사정이 딱하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애초에 그 사람이 바람나서 이혼했던 건데 이제 와서 전 남편한테 연락한다는 게 나는 좀 의심스럽기도 해. 혹시 그 여자 당신한테 미련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도 뭐 감정이 남아있어? 아니, 무슨 말이야, 감정이 남아있다니. 내가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 온 것도 아니야. 전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를 거야. 그 사람 사정이 워낙 딱하다면서 그 사람 친구가 연락했거든. 난 진짜 그 사람한테 미련 없어. 정말이야. 정 못 믿겠으면 그 친구를 직접 만나보면 되잖아. 남편의 전처가 죽을 병에 걸려 그 친구가 연락을 해왔는데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서 유일한 친구 혼자 간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혼자 간병하는 게 버거운지 굳이 재혼한 제 남편에게 소식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 사정은 딱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그 전처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동안 둘이 나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아닌가 의심도 들었지만 남편이 직접 그 친구라는 사람을 제게 만나게 하고 얘기를 듣게 해서 오해는 풀리게 됐어요. 저도 설마 남편이 절 두고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전처에 대한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남편의 전처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의심스러웠거든요. 바람나서 이혼한 여자가 갑자기 몸이 아프니 다정했던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닐 테고, 어쩌면 괜히 재혼한 남편을 보고 언감생심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나 마음이 바뀌어 괜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면 남편의 전처가 자기 친구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아프다고 동정심을 자극해서 이제 와서 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전처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남편이었기에 제가 전처를 좋게 보지 않아서 더 그랬겠지만 혹시 모른다 싶었던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처를 보러 간다는 남편을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향한 곳이 정말로 병원이더라고요. 남편의 전처는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건지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 여자도 양심은 있는 건지 도와주러 찾아온 남편을 돌아가라 밀어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전처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전처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모르는 사람인데도 짠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한때 살붙이고 살았던 남편 마음은 어떻겠나 싶어서 저는 그 뒤로 전처를 간병하겠다는 남편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사별을 해봐서 그런 건지 곧 세상을 떠난다는 사람한테 질투나 심술을 부리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나중에 그 여자가 죽고 남편이 후회나 미련을 갖느니 살아있을 적에 마음을 털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여자도 도움을 받고 조금이나마 편하게 눈을 감는다면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그 후 남편은 약속대로 종종 전처를 만나러 병원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전처를 만나러 병원에만 다녀오면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서 들어오더라고요.
설마 곧 죽을 사람이 향수 냄새를 폴폴 풍기진 않을 거고, 병원 소독약 냄새가 얼마나 진한데 도대체 어디서 향수 냄새를 묻혀오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남편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향수 냄새를 맡으니 기분이 이상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의심은 커지고 있었죠. 남편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을 때 순간 남편을 향한 의심이 죄책감으로 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는 제게 어렵사리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있잖아. 내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간다니? 어딜 간다는 거야? 그게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몇 분 전에 갔나 봐, 전처가. 뭐? 죽었다고?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말 없었잖아. 당신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잠깐이라고 해도 남편이 전처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쁠 일인데 거기다 대고 전처 상태가 안 좋다, 뭐가 이렇다 말하면 더 기분만 나쁘지. 이렇게 됐으니 하는 말이지만 얼마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조만간 세상 떠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상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그렇네. 그리고 내가 가봐야 할 것 같고. 그래, 뭐 당신이 마지막까지 돌봐줬는데 가봐야지. 나도 같이 갈까? 당신 마음이 안 좋아서 혼자 운전하고 돌아오다 무슨 일이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오늘 돌아올 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 장례를 치러줘야 할 것 같아. 뭐? 장례를 당신이 치러? 아니 왜? 그래도 내 전처잖아.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 사람 병간호해줄 가족도 친인척도 없다고. 근데 장례는 치러줄 사람이 있겠어? 당연히 없지. 당신 내가 전처 병간호 온다고 이제까지 많이 참아줬고 기분도 많이 나빴다는 거 아는데 한 번만 더, 아니 마지막으로 참고 이해해줘라. 나왔으면 그 사람 장례 치러줄 조문객들 불러줄 사람도 없어. 알겠어. 뭐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난 같이 가주진 못하는 거 알지? 당신이 그 사람 장례 치르는 것까진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내가 당신 전처 장례식에 있는 건 좀...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말이 나올 것 같고. 애초에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어. 그런 부탁까지 하면 내가 미친놈이고 진짜 염치 없는 놈이지. 당신이 허락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충분하니까 그 사람 장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 사람 친구들이 돕기도 도울 거야. 알았어. 그럼 조심히 잘 다녀와. 중간중간에 연락하고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때도 연락해. 응, 그럴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그 사람 잘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잘 보내고 올게. 남편과 전처의 사이를 의심하던 중에 듣게 된 전처의 사망 소식에 놀라는 건 물론이고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팠던 사람에게 제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의심까지 했으니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전처의 장례식을 치러준다는 남편의 말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다는데 남편을 붙잡을 수도 없더라고요. 제 손으로 남편의 전처 장례를 도울 순 없었지만 마음만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처에 대한 의심을 싹 다 거두고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보내주려고 한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손바닥만한 선물 봉투를 챙기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만약 그 봉투가 장례 치르는 동안에 필요한 속옷이나 다른 물품이라면 굳이 자켓 안으로 숨길 필요가 없을 텐데 남편은 마치 제 눈에 그 봉투를 숨기려고 한 것처럼 품 안에 넣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몇 초 안 되는 장면이 너무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순간 조금 전까지 들었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며 혹시 지금 이것도 두 사람의 수작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어쩌면 진짜 고인이 된 남편의 전처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물 봉투가 이상하게 생각됐고 그 수상한 선물 봉투를 자켓 안으로 숨긴 남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처의 장례식을 치르러 간다는 사람이 선물 봉투를 들고 또 그걸 숨기는 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말이죠. 결국 저는 그 수상한 모습을 모른 척하지 못한 채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급히 주차장으로 뛰어가 남편의 차를 따라가기로 했죠. 야밤이긴 했지만 그런 만큼 차량이 적어 쉽게 눈에 띌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남편을 따라가게 됐어요.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따라붙은 걸 아는데 딴 여자를 차에 태우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전처가 입원한 병원과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던 남편은 30분 정도 운전하다 대로변에서 한 여자를 태웠어요. 거리가 있어서 남편 차에 탄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전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난 현장을 잡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혼자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죠. 남편 차에 탄 여자가 혹시 남편 전처의 친구는 아닐까? 전처의 장례를 도와주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저는 운전대를 꽉 잡고 제발 제가 붙잡고 있는 희망 고문이 현실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제 희망 고문은 희망 고문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진하게 애정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전처가 있는 병원과 정반대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나가자마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내렸죠. 내려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주차장에서 안고 뽀뽀하고 더 진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제 두 손 두 발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려오는데도 남편과 애정 표현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처가 맞는지 아니면 아픈 전처를 팔아먹으면서까지 만나는 년이 누군지 꼭 그 얼굴을 확인해야 했죠. 저는 주차하는 척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차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남편 얼굴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 있는 그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옆에 있던 상간녀는 전처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얼굴인 여자였죠. 그런데 아예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낯이 익는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주차한 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애정 표현하는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계속해서 그 여자에 대해 떠올리려고 했죠. 그러다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몇 달 전 전처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확인시켜주겠다며 남편이 데려갔을 때 봤던 얼굴, 전처의 친한 친구라고 하던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100% 확언할 수는 없었지만 맞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던 저는 여자 얼굴을 확대한 사진을 몇 장 더 찍은 뒤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를 따라가지 않았던 건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했기에 더 이상 더러운 꼴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니 외도 증거는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결혼식 앨범을 뒤져봤어요. 그 여자가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앨범에는 정말 그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을 대어보니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픈 전처의 친구라는 여자와 바람이 난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것도 자기가 전처의 바람 때문에 헤어졌다고 해놓고 도대체 왜 바람을 피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거면 저와 만나기 전에 그 전처의 친구랑 연애질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나를 만나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열이 받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가 싶었죠. 그러다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상하기엔 남편이 아픈 전처 핑계를 대고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그날 전처를 굳이 죽었다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설령 전처가 죽었다고 해도 계속 살아 있어야 그 핑계로 여자를 만날 텐데 왜 그런 핑계를 대고 나갔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이 두 사람 관계에 전처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두 사람에 대해서 저보다는 전처가 뭔가를 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전처에게 제 남편은 전 남편이었고 상간녀 역시 자기 친구였으니까요. 저는 병원에 있는 전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병원에는 전처가 없다고만 했어요. 네? 없다고요? 그럼 혹시 치료 중에 사망했나요? 아니면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거나? 자세한 사항은 환자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그 환자분 퇴원하셨고 이 병동엔 없다는 것까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딱 하나만요. 그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았나요?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혹시 어느 병원으로 갔는진 모르시죠? 계속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환자분 외상이 심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치료 다 받으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셨고요. 어디 다른 곳이 불편하셔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선 치료 다 받으시고 퇴원하신 걸로 나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전처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부터 거짓말이었더군요. 암이 아니라 심한 외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치료 다 마치고 퇴원했다고 했고요. 그 외상으로는 죽을 일은 없다고 했어요. 사람을 기만해도 이렇게까지 기만할 수 있나 싶어 허탈했지만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남편의 전처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 노트북과 수첩을 뒤지고 뒤져 겨우 전처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죠. 여보세요? 김미화 씨 맞죠? 저 김미화 씨 전 남편 김성수 씨의 현재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네? 그 인간 아내 되신다고요? 근데 저한테 무슨 용무로 전화하셨어요? 혹시 그 인간이 제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 것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저 그 인간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병원에 찾아오긴 했지만 전 오지 말라고 밀어냈고 그 인간과 저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병원에 찾아간 걸 따지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새벽 시간에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박진희 씨 아시죠? 그분 김미화 씨 친구 맞습니까? 박진희요? 그쪽이 박진희 그년을 어떻게... 설마 박진희 그년이랑 그놈이 또 만나요? 그것들이 또 더러운 짓 한답니까? 네? 그걸 어떻게... 그리고 또 만나다니 그럼 설마... 이 미친 것들이 된통 당하고도 또 정신을 못 차렸네. 김성수 그 인간은 몰라도 진희 그녀는 그런 짓 두 번 다시는 못할 줄 알았는데 저기 무슨 말씀인지 좀 알려주세요. 또 만났다면 이전에도 두 사람이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사이로? 그럼요. 제가 김성수 그 인간이랑 왜 이혼했는데요. 그 인간이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인 진희 그년이랑 붙어먹어서 이혼했잖아요. 그 인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 집 시댁에서도 입 꼭 닫고 있고요. 아우 진짜 이 미친 것들. 그때 그 일로 여러 사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짓을 할 생각을 한대? 그쪽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것들 언제부터 만난 거래요? 아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줘요. 남편의 전처는 제 입에서 나온 자기 친구 이름을 듣곤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줬죠.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는 제 남편의 얘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박진희 그년 저랑 정말 오래된 친구였어요. 서로 집안 어른들끼리도 알고 지냈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만큼 가깝게 지냈죠.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조퇴를 한 날 그놈이랑 그년이 우리 집 침대에 뒹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을 추궁하니까 꽤 오래전부터 만났다는 걸 알았고요. 진짜 도저히 용서되지 않아서 그날 당장 진이 그년 남편한테도 두 사람 관계를 알리고 또 저희 친정집, 시댁 할 거 없이 전부 다 알렸죠. 그 일로 몇 집이나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진이 그년 집은 혹시나 애들이 김성수 그 새끼 씨일까봐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말이죠. 그 난리를 쳐서 저랑 그 인간이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이 그녀는 남편이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애들 때문에 차마 이혼하지 못하고 같이 살기로 했고요. 대신 두 사람 헤어지기로 하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어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이 미친 것들이 또 만나다니. 아우, 이 미친놈들. 도대체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그것들 언제부터 만난 거래요? 언제부터 만난 건진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알게 된 상황이라. 그 전까진 박진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의심은 미화 씨에게 했지. 네? 나를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김성수 그 인간이랑 박진이 그 여자가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미화 씨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근데 가족도 친인척도 없어서 간병할 사람이 없다고. 자기들이 돌봐줘야 한다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그럼 몇 달 전에 김성수 이 미친 인간이 병문안 온다고 찾아온 게... 네. 아무래도 그때 제가 자기 뒤를 밟는 걸 알고 일부러 미화 씨에게 찾아간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미화 씨 소식을 알고 말이죠. 어쨌든 그때부터 그 인간이 미화 씨 간병한다고 주기적으로 집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제 느낌에 여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미화 씨에게 간 것까지 봤으니 미화 씨와 다시 잘해보려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전화 한 통을 받고선 미화 씨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고 하길래 보내주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에 박진이 그 여자가... 이 미친 것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고 하고 장례까지 치르게 만드네? 아니,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지? 그래서요. 그 미친 것들 지금 어디 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애정 표현하는 거 보고 더 이상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올라왔거든요. 언제부터 만난 건지 어쩌다 만난 건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미화 씨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또 김성수 그 인간이랑 박진이 그 여자가 간병한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감쪽같이 속고 있었을 줄이야. 남편의 전처가 이야기해준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의 충격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인 것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바람난 사람이라면 만날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제일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제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벌레 보듯이 그 인간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남자에게 속아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그 인간과 그 여자가 재버릇 개 못 주듯 또다시 바람난 상황이었고요. 진짜 너무 열을 받았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외치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바람 피운 게 죄가 되는 세상인가요? 거기다 증거가 없으면 바람 피웠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잘 되진 않았지만 흥분된 가슴을 진정하고 이혼을 확실히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두 연놈이 도대체 언제부터 저를 속여 만나고 있었는지, 또 하나는 왜 굳이 전처가 죽었다는 말을 제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두 사람이 의심받지 않고 만나려면 설령 전처가 진짜 병으로 죽었다고 해도 제게는 살아있다고 해야 그 핑계로 만날 수 있을 텐데 2박 3일의 여행 때문에 더 오래 의심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스스로 걷어치운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찾으며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도 같이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외도 흔적과 증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도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난지는 알 수 있었어요. 우선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건 괘씸하게도 저와 남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박진희 그년이 무슨 생각으로 찾아왔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식에 막무가내로 찾아온 거더라고요. 박진희 그년이 찾아올 거라는 건 남편도 몰랐던 일이었고 그 전까지는 연락하고 지낸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이후 차츰차츰 연락 횟수와 시간을 늘려가던 두 사람은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이 지난 뒤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제게 의심받을 것 같아 핑계거리를 찾던 중 미화 씨의 사고와 입원 소식을 듣고 거짓말을 만들어냈던 거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랐고 제 남편이었던 그 인간이 저를 사랑하긴 한 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를 대신해서 만날 사람이 필요해 저를 만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한 지 2달 만에 그 여자와 다시 만나는 걸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만나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굳이 더 길게 더 의심받지 않고 만날 핑계거리를 자기들 스스로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게 두 사람이 그날 이후로 만나질 않는 거예요. 연락을 주고받고 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추론하고 알아볼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이 그날 이후 연락을 뚝 하고 끄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었던 그때 남편의 전처, 그러니까 미화 씨가 제게 엄청난 정보를 알려줬어요. 두 사람이 미화 씨를 죽었다고 한 이유를, 그날 이후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말이죠. 네, 미화 씨. 알아냈어요. 알아냈다고요. 네? 뭐를요? 그 연놈이 왜 날 죽었다고 거짓말했는지, 왜 안 만나고 있는지 알았다고요. 그것들 아주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자기들 하는 불륜을 대단한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얘기해주세요. 그때 내 장례 치른다는 거짓말하고 간 그 여행, 그거 이별 여행이었어요. 두 연놈이 자기들 헤어지는 거 기념하려고 떠난 거라고요. 이 미친 것들, 불륜 주제에 뭘 기념하고 뭐가 싶다고. 아우, 이 미친 것들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박진희 그년 있죠? 그년이 자기 남편 직장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됐어요. 가족 다 같이 해외로 나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고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두 연놈이 이별 여행 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핑계가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거예요. 혜진 씨, 이거 그대로 두고 볼 거예요? 증거 더 찾는다고 시기 기다린다고 기다렸다가는 그년 도망가고 없어요. 이제 곧 해외로 뜬다니까요? 살다 그런 헛소리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이별 여행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기념이 될 만한 사이에서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봤자 불륜이고 바람난 연놈 주제에 이별 여행이라니, 헤어지는 걸 기념하다니 진짜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더라고요. 제가 더는 참지 못할 소리기도 했고요. 저는 미화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박진희 그년의 남편 연락처나 집 주소 또는 직장 위치라도 알려달라고 말이죠. 박진희 그년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 이 불륜 사실부터 터뜨려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미화 씨는 자기가 알려줄 것 없이 저와 같이 박진희 그년의 남편에게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미화 씨를 직접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표 때문인지 어색해하지도 않고 복수심에 불타 박진희 그년 집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해서는 미화 씨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 박진희 그년과 남편이 문을 열 수밖에 없게 했죠. 야, 박진희 미친년아! 너 나와! 너 나와! 누구세요? 누구신데 욕을... 미화야, 네가 여긴 웬일로... 웬일은 무슨 웬일? 너 김성수 그 인간이랑 헤어질 때 뭐라고 했어?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어 안 했어? 미화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 그리고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미화 씨가 왜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관없다고 해도 난 아주 크게 상관이 있는데요. 나 누군지 알죠? 그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겠어요? 누구... 헉! 그쪽이 여길 왜... 왜긴 왜야? 인연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네? 야, 너 같으면 여기 안 찾아오게 생겼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년, 그것도 이전에 한 차례 전적이 있는 년이 또 남의 남편이랑 바람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인연 진짜 웃긴 년이네? 야, 너 결혼식에는 왜 찾아온 거야? 그날 네가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왜? 너랑 한 침대에서 뒹군 놈이 딴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못 참겠어? 그래서 이런 일 생길 거 각오하고 만난 거야?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연기 떨면서? 야, 나 너 도망가는 꼴 못 봐. 남의 인생 그것도 2명이나 망가뜨리고 어딜 도망가서 너만 잘 살려고 그래? 너 오늘 아주 죽어봐. 김성수 그 인간도 좀 있다가 너 따라 죽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놈과는 지옥에 가서 뒹굴고 놀아라. 지금은 내 손에 죽고. 진이야, 나도 잊으면 안 되지. 내가 그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너 같은 년 친구로 뒀던 내가 등신 같아서 놔뒀는데 이젠 아니거든. 내가 그동안 그때 너를 손보지 않은 걸로 엄청나게 후회했거든. 그리고 네가 또 똑같은 짓으로 혜진 씨 가슴 찢어놓는 걸 보니까 내가 그때 손보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죄책감까지 들어. 그래서 너 오늘은 저번 목까지 맞아야 될 것 같아. 짐승 같은 것들한테는 매가 약이지 않겠니? 어? 저는 울분을 쏟아내며 박진희 그년의 얼굴을 잡아뜯었어요. 그와 동시에 미화 씨 역시 짐승 같은 짓을 또다시 한 그년에게 화가 났는지 머리채와 몸통을 때리기 시작했고요. 박진희 그 여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혼자서 눈이 뒤집힌 여자 둘을 상대할 순 없었죠. 그녀는 바로 옆에 서 있던 자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여자들 좀 떼어줘.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이러다 아파트 사람들까지 다 알겠어. 아직 애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걸 걱정하는 여자가 또 바람을 피워? 바람난 아내 애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했더니 또 그 짓거리를 하는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당신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 아니면 염치라는 게 없어? 어디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 나도 이제 자포자기야. 내가 이전엔 당신이 한 짓거리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진짜 애썼는데 이젠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다. 동네든 주변 사람이든 뭐든 다 소문나라고 해. 애들이 알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자기 엄마가 미친년이라는 거 알아야지. 그래야 나랑 이혼하고 자기 엄마 볼 생각 안 하지. 너 지금 다행으로 생각해. 만약에 두 사람한테 안 당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눈이 돌아서 너 어떻게 할지도 몰라. 너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네 친정에 가든 만나는 그놈한테 가든 빌붙을 수 있는데 가서 있어. 이혼소장 네 친정집에 보낼 테니까. 그거 받으면 이혼할 준비나 하고. 너 그때 쓴 각서 지켜라. 아니면 너 나랑 이혼하더라도 지옥석에서 살게 할 테니까.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아파. 이 세상에 바람난 배우자 2번이나 용서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 같던데 말이죠. 박진희는 결국 눈앞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소송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어요. 저와 미화 씨는 그때부터 그년 얼굴과 몸뚱이 부수는데 열중했고요. 그년이 엉망이 된 이후에는 지체할 것 없이 저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간녀를 밟았으니 이제 남편 놈을 밟을 차례였죠. 박진희 그년 남편이 저희가 가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덕분인지 남편 놈은 곧 다가올 자기 상황을 모른 채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니 저를 반기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어디 갔었어?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려고 했는데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근데 누구랑 같이 왔어? 뒤에 너희 진짜 천생연분이구나. 그런 짓을 하고도 평소처럼 행동하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어?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왜? 미화 씨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다. 박진희 그년이 보고 싶은데 미화 씨가 와서 아쉬운 건가? 뭐? 무슨 말이야? 진희 씨가 여기서 왜 나와?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지. 내가 미화 씨까지 데리고 왔는데 뭘 모르고 왔겠어? 당신 죽고 못 사는 박진희 그년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거기다 우리한테 맞아서 아주 엉망이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도 곧 이 집에서 쫓겨나가게 될 거니까. 대신 그냥은 안 되는 거 알지?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그런 협박 통할 것 같아? 아우, 찌질한 저 인간은 어떻게 바람 피우고 걸릴 때마다 똑같냐? 야, 김성수, 너 네가 맞을 매 그만 벌어라. 지금 혜진 씨나 나나 충분히 열받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해. 안 그럼 저번처럼 대충 안 끝나. 너 진짜 맞다가 죽는다. 왜 이래? 이러면 이혼하는데 문제만 될 뿐이야. 그만 와, 그만! 그래도 이혼할 거라는 건 예상하나 보지? 그래, 그럼 이혼하면서 너 때린 게 무슨 문제가 되나 보자. 혜진씨, 그거 들어요. 이 새끼 이거 대갈통을 깨부셔야 입을 다물 것 같으니. 잠깐! 그거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고! 아이씨, 잠깐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박진희 그 여자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제발 만나달라고 빌어서 귀찮게 굴어서 만난 거라니까? 다른 감정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야, 미화야, 넌 갑자기 찾아서 왜 이러는 건데? 제발 두 사람 진정하고 말로 하자고. 말로. 남편은 찌질한 모습으로 대화를 풀어가자며 빌었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더 열받더라고요. 뭐 저런 찌질한 놈과 만나고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나 싶어서 말이죠. 그 인간이 제 앞에서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찌질한 놈인 걸 몰랐나 싶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박진이 그년을 때릴 때보다 더 감정이 실렸고 더 힘껏 때리게 됐죠. 그렇게 저와 미화 씨를 기만한 두 사람을 제대로 혼내준 뒤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남편 측에서는 처음에 납작 엎드려 빌더니 제가 이혼밖에 없다고 나오자 이번에도 찌질하게 자기가 맞은 걸로 특수폭행이니 뭐니 말하며 걸고 넘어졌어요. 그 협박에 저도 맞불 작전으로 니놈이 앞으로 살 집, 다니는 회사, 나가는 모임, 친인척과 모이는 명절집까지 쫓아다니며 니놈이 어떤 놈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또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그리고 박진희와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상처만 남은 승리뿐이었죠. 애초에 그런 승리 따위 필요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치욕스러운 상처를 준 두 사람이 정말 지옥 끝까지 떨어지길 바라고 또 바랬어요. 제 간절한 기도가 이뤄졌는지 두 사람 모두 지금의 꼴이 말도 아니오고요. 우선 박진희 그 상간녀, 너무나도 당연히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거기다 자기 엄마가 이번에 무슨 짓을 했는지 또 과거에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자식들이 대놓고 엄마라는 존재를 부정했다고 하네요. 그런 상태로 아빠를 따라 외국으로 나갔다고 했고요. 거기다 자기 아들 똥통으로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제 전 시어머니, 그러니까 김성수의 모친이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일 년이니 똥물에 튀길 년이니 말하며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그 때문에 그 여자 제대로 일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바꿔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김성수 씨 그 인간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그것도 두 번 모두 바람 피운 가해자가 된 행동으로 회사 내에서 말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 시끌시끌한 일이었는지 회사 측에서 먼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알려서 어쩔 수 없이 제 발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취업이 되긴 됐는데 인생이 제대로 날아간 박진희 그 여자가 새로 취업한 회사로 찾아와서는 기름통을 가지고 같이 죽자며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김성수 그 인간 모친에게 시달리는 게 죽고 싶을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그 일로 취업하자마자 나가달란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왔다고 해요. 이후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상황이 꼬이고 꼬였는지 술만 퍼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이든 모친이 아들을 데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가고 남는 시간엔 또 박진희 그 여자 찾아가서 들들 볶나 봐요. 자기 아들 폐인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간 제 꼴도 우습지만 그들의 꼴이 더 웃기고 꼬셔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덕분에 좋은 친구도 얻었어요. 바로 미화 씨 말이죠. 같은 나쁜 연놈에게 같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우리는 그날 이후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서로 위로도 하고 힘도 되어주면서 말이죠. 여기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미화 씨에게 이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던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미화 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미화 씨가 부끄럽다며 거절하는데 저도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낸 상황에 언제까지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때 또 김성수 그 인간이 박진희 그년이 얼마나 나쁜 년인가 보자고요. 그럼 저는 제 사연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